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은 드론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네. 이 드론이 실은 언제부턴가 우리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드론을 실제 조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만 끝나면 취미 활동으로 또는 어떤 뭐 사업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조작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은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죠. 그렇죠. 우리가 드론 하는데 실은 일반적인 사용 개념 말고 법적인 개념에 있어 드론은 무인 비행 장치가 있죠. 사람이 없이 비행되는 것을 무인 비행 장치라고 하잖아요. 무인 비행 장치 중에서 그 중에서도 무인 동력 비행 장치를 이제 드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헬리콥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헬리콥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거죠. 그 유인이죠. 네. 근데 무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무인 콥터가 되는 거죠. 헬리콥터, 무인콥터. 그래서 무인콥터라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드론은 실은 우리나라의 법률이 이미 제정되고 있어요. 시행되고 있죠. 무인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데 2020년, 금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금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죠. 그 법률에서 드론에 대해서 무인 동력 비행 장치다, 이렇게 개념 적용하고 있죠. 하기도 하죠. 이 드론을 이용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용 목적으로서 드론을 이용하는 때가 있고, 사업이 아닌 취미라든가 동호회 차원에서 이렇게 드론을 조종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을 위해서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용이 아닌 취미라든가 동호회 차원에서 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드론 자체 중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드론 자체 중량이 12kg를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사업자 승구도 필요 없고 보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럼 사업자용으로 썼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험도 가입을 해야 돼요. 안 됐을 때는 제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사업용이라 할지라도 12kg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달라져요. 그때는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사업용이냐 취미냐 따라서 약간의 법적 제재와 규제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용, 비사업용, 그리고 네. 무게, 중량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금 차이가 네. 있다는. 12kg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이 너무 이제 범위가 좁아졌다. 그래서 실은 드론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그 자체 중량 12kg 기준을 좀 낮추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kg를 2kg인가요? 줄여서 법적 규제의 대상을 2kg만 넘으면 모두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자. 그래서 뭐 운전면허 필요하다든가 보험이 필요하게 한다든가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자 하는 의견, 입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좀 작은 드론도 그렇죠.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뭐 12kg 미만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규제 밖에. 그렇죠. 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네.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중량을 2kg 이내로 내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살짝 사실 운전면허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드론 이 비행에 면허가 필요한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12kg라고 했잖아요. 네. 12kg가 넘을 때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간에 다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운전면허죠. 일종의 네. 이제 조종면허죠. 네. 그리고 사업용일 때는 자체 중량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업, 비사업, 그리고 그렇습니다. 규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네.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드론 관련된 뭐 규제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네. 이 규제를 위반했을 때 네. 그럼 어떤 뭐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행정상대제 정도로 뭐 끝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좀 다 달라요. 네. 어떤 것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까. 그거는 이제 또 최근에 그 인천공항에서 부동산 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자기들 홍보용 동영상을 찍겠다고 맞습니다. 드론을 그럴 때는 이제 여러 법이 관계돼요. 이제 그것이 허가 없이 했느냐, 신고 없이 했느냐, 운전면허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또 문제되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항공기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안전법이라고 우리 법률이 있어요. 그 법이 위반될 수가 있거든요. 또 잘못하면은 운전 업무를, 항공기 운행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항공안전법의 특별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또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호기심 차원에서 또는 취미 차원에서 하는데, 취미는 취미지만 문제가 되면 그때는 행정벌이든 또는 형사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관계되는 법령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조종을 해야지 우리가 문명의 이계를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잘 조치를 하고 보험을 가입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사고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을 통해서 피해자도 피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인 조종자도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그런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법제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 어떻게 된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고 판례도 형성이 안 돼 있죠. 약간 혼란한 길은 겪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동차에 관계되는 법률이 별로 없었어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들이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또는 법률을 만들어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잘 몰랐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법령이 상당히 정비됐고 보험도 정비돼서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보험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어서 미보험 차량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제를 거의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 배상을 개인 돈으로 하다 보니 너무나 큰 부담이 되겠고, 이걸 또 못하니까 사실상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서 형사처벌을 안 받을 것을 받는다든가, 또는 받더라도 적게 받을 것을 높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가 선진화되고 정비될수록 조금씩 갖춰지는데, 아직 드론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우리 정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조종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주의를 하셔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장치들을 미리 갖추어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잠깐 더선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랑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보 너보 기억나시죠? 라보 너보 너로 나로, 그죠? 우리 모두가 로이요, 그죠? 너변 나변. 지금은 법률가 시대, 법률가 세상,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감사합니다.